여러분, 저 여기 부산 영도입니다. 좀 전에 KTX로 부산역에 내려서, 영도가 부산역에서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영도가 이거 태종대였어요. 그냥 영도 그러면 태종대. 근데 지금 뭐 새로운 정치 격전지가 됐는데요. 사실 영도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명소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도계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 영도다리를 지나자마자 그 왜 김무성이 프레카드가 먼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영도에 박성근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박성근 후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로 우리 후보들만 잠깐씩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3층을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네. 여기가 영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야 영도인데, 지금 여기는 자갈치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옛날 도계교 영도다리를 건너왔거든요.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이쪽은 사실은 높은 빌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고,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입니다. 네, 걸어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영도와 중구가 새로 선거구가 됐어요. 박성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분도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셔? 예, 우리 한덕수 총리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모신 선배인데, 한덕수 총리를 비서실장으로 1년 반 가까이 모신 거죠? 예. 예. 1년 6개월, 1년 7개월 조금 안 되게 모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어요. 그분이 겉으로는 그냥 진짜 온유한데 엄청 까탈스러운 분이에요. 모시기 진짜 힘든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힘든 면도 있지만 배울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면은 진짜 새끼 손톱만큼밖에 안 되고, 1년 7개월 동안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그걸 한덕수 총리님이 가장 가까이서 1년 7개월 모시면서 진짜 그분의 이 국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 철학, 그 다음에 이 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분의 철학,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철학, 그걸 가까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그분은 평생 정치를 멀리 하신 분이거든요. 오로지 행정관료로서 50년 가까이 이렇게 행정관료로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본받을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하고는 약간 결은 다릅니다. 약간 결은 다른데 본받을 점은 정말 많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전에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변호사 생활 1년 6개월 했으니까요. 전 거짓말 못하니까 훨씬 적게 받았는데 제가 돈을 번 기분입니다. 왜?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아주 용감한 장수 밑에는 약한 쫄병이 없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를 1년 6개월간 정말 대가 없이 모셨다고 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경험과 이런 이해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더라도 국정에 참여하고 일익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영도 얘기 좀 해보죠. 영도하고 중구. 우리 고성범 동생이 이제 중구 정의화 의장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저도 중구도 좀 알고 영도도 좀 아는데, 여기 다 지역 유권자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발전 제대로 시켜야 될 지역이에요.
중구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박성근, 예, 워낙 이 일에 관해서는 뭐 누구한테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아주 불도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박성근이 가지고 있는 영도 발전 비전, 중구 발전 비전, 이거 좀 잠깐 들려주세요. 예, 제가 여기 대학을 올라가면서 37년 전에 떠나고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때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여기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 글쎄 말이야. 해운대는 천지개벽을 하고, 명지 있는 강서구 저기는 천지개벽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느냐. 그 내려와 가지고 또 우리 삼복도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복도로 사실은 삼복도로가 아니고 일복도로, 이복도로, 삼복도로, 사복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영도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좁은 그 길이 도대체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복례산에 올라가거나 보수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걸 여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네. 복례산을 2번 올라가고 보수산을 3번 올라가고 내려다보면 가슴이 답합니다. 보수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게 자갈치 시장 그 공영주차장인데 보면 한쪽은 서구고 큰 길을 놔두고 이쪽은 중구인데, 이쪽은 50층짜리 빌딩이 쫙 서 있습니다. 여기는 학고방밖에 없어요. 요 길 딱 하나 사이에 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영도는 또 뭐가 문제냐면, 저희 집이 영도 제일 안쪽입니다. 부모님 사시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데요, 택시를 타고 영도 다리인데 나오려 그러면 25분, 차가 좀 막히면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예. 그래야 전철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태종대 쪽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영도 분들은 제일 먼저 이 교통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중국 분들은 고도 제한을 해결해서 우리 재개발 좀 재건축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1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교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영도도 재개발이 사실 아주 소규모 재개발만 되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도는 제가 1번은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네. 2번은 고도 제한 문제를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요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막 공약 내놓은 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실용주의자거든요. 다른 후보들 공약이라도 현실성이 있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제가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현실성 없는 거는 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 허공했던 공약은 다 버리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고 가능한 것들 다 모아서 짜고 있습니다. 지금 목록을 만든 게 교통 부분만 해도 중구, 영도가 합해서 한 17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잘못하면 공약 뺏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뺏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뺏겼다 얘기 안 하고 뺏겼다고 얘기하는데 뺏기기 하면 뺏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안 뺏겼다 얘기하고 갖다 쓰는 게 그게 뺏기기죠. 내가 갖다 쓰겠다, 이거 좋은 거 갖다 쓰겠다 이걸 얘기하는데, 어차피 후보는 국회의원 한 명 되는 거죠, 그죠? 경선 때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누군가 한 명이 후보되잖아요. 그럼 떨어진 사람의 좋은 공약을 갖다 쓰는 거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네. 그래서 교통은 17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거 문제는 아마 중구의 고도 제한 문제를 금년에 4월달, 그 다음에 6월달인가 지금 시에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걸 보고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래, 예. 고도 제한 문제를 분명히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중구 영도구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조선 다 나갔거든요. 없습니다. 여기 산업체를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관광, 문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관광도 제가 가서 쫙 보면 관광지를 하는데 전부 왔다 가는, 다시 말해 경유형 관광지. 여기는 커피 한 잔 마시든지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버립니다. 중구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여기를 어떻게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이 5성급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영도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 4성급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5성급 호텔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 2개, 관광의 명소라는데 어떻게 여기 잠잘 데가 없느냐. 알겠어요. 중구하고 영도를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 예. 그 어디 뭐가 있어요? 관광지 말씀하십니까? 태종대. 태종대. 예. 거기 자갈바위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자? 거기서 어떻게 자? 아니, 거기 이제 만들어야죠. 개발을 해서. 예. 거기 먼 게 해삼이나 먹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태종대 그렇다. 예. 예. 거기에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 예.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개발할 때 있거든요. 왜냐면 군부대가 지금 나갔습니다. 아, 그 빈 땅이 있어요. 그 밑에 여기 지금 주거가 한 30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거 통합 개발하면 됩니다. 거기 좋겠다. 네, 어쨌든 그 콘도형으로 만들든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큰 호텔을 짓든지. 아니 뭐 그럼 저기서 저 해운대 기장까지 갈 필요 없지. 맞습니다. KTX 내려서 바로 여기 10분이면 잠잘 때가 생기네. 네. 예. 그리고 여기 천혜의 관광 자원 자갈치 시장, 자갈치, 부평시장, 광복동. 어.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요. 애들 데리고 와 자갈치 시장, 광복동, 부평시장 많이 다녔거든요. 태종도 여러 번 다니고. 근데 얘들 서울 사니까 부산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입에 나오느냐? 해운대, 광안리. 이것부터 입에 나와요. 여기를 더 많이 다녔는데 그걸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저 문화 이야기하니까 국제영화제도 중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네. 예. 국제영화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해운대에 다 뺏겼어. 국제영화제 해봤자 중국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아니 뺏어 오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새로운 문화. 왜 그동안 정치 안 하고 행정만 했는지 모르겠네. 할 말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 비전은 넘치도록 있다 치고. 예. 그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정의 중심, 국민의 대표로 입법자로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 국회에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제 개소식 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제가 개소식 때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일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네. 주민들한테. 네. 저는 바른 정치,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른 정치, 다른 정치는요. 지금 이 정치판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깎아내리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어떤 깎아내리기 아니고 공작 정치로 깎아내리기 전쟁. 그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도 저한테 하시는 말이 채소 파는 할머니들도 이제 좀 그만 싸우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고 저부터 바른 정치, 다른 정치라는 거는 어차피 상대적 우위에 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적 우위에 서는 방법이 한쪽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공작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요걸 좀 나부터 한번 멈춰보자. 나는 한번 멈춰보자. 그러면 너는 이제 전투를 안 하겠다는 의미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얘보다 얘를 안 깎아내려도 네가 훨씬 낫다. 너가 우위에 있다.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당내에서도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싶고요. 특히 문화관광 내지는 보건복지. 여기가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노인이지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관광. 네. 영도 중구에서는 그 다음에 보건복지. 그럼 그거 2년씩 하시면 되겠네. 예. 네, 문화관광, 보건복지. 예. 그게 정책개발도 중앙이 정책개발도 하고 우리 지역민을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성훈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모신 분들이 충청도 분들 같아.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하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우리 정책을 얘기하고 전투력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두 개를 같이 갖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들은 맨날 이 펜테나 굴리는 그 얌전한 사람처럼 돼 있어요. 실제로 정당마다 정책위원회 소속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력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비슷해.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기에는 진짜 정책을 제대로 알면서도 전투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박성훈 후보를 좀 열심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사람도 있다. 인사 한 말씀,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중구 영도구 지역민 여러분, 이제는 이 지역에 젊고 힘있고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지역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 지역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 힘과 열정이 넘치는 인물, 영도에서 나고 중구가 키워준 이 지역에 사랑이 넘치는 인물, 그런 새 인물을 우리 지역민들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잘생긴 박성근을 후보로 확정지어 주시고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거 하나 깜빡했어요. 인사 말씀은 끝났지만은 한 가지는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 영도나 중구나 뭐 오다 가다 아무나 들어오면 되는 데인 줄 알더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택도 없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잘 아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 당원이나 지역민들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80 넘으신 채소 파는 시장의 할머니도 알고 계세요. 그걸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쉽게 넘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경남 투어 첫 번째 후보자 영도 중구의 박성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